네, 안녕하세요. 타로스테입니다. 2주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새는 한참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서 밖에 날씨는 점점 좋아지는데, 이 날씨와는 다르게 내 마음은 아직도 좀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은 점성학적으로 수성의 역행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일에 차질이 좀 생긴다거나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도 있고요. 또 의사소통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특히 별자리상으로 개자리나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인 물속성의 별자리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 감정의 기복이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커질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쉬어가고 여유를 가지시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 역행 기간에는 과거에 내가 썸을 타거나 사귀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재회의 기운도 다른 때보다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혹은 연결이 된다, 이런 예상치 못한 흐름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지금 현재 나를 좋아하거나 혹은 나를 향한 호감의 감정이 가득 차서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께 그 마음을 표현해 올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썸을 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지인으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과의 기존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외모적인 특징과 성격, 그리고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흘러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보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남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실 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번호를 선택하는 타임라인으로 와서 카드를 재선택하신 후에 해당 번호로 가셔서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중에 끌리는 에너지에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룬스톤이나 색상을 보고 선택해 주셔도 되세요. 번호 타임라인은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았으니까 번호를 선택하신 분들은 해당 번호로 바로 가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을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곧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카드에서는 기존에 내가 썸을 탔었거나 사귀었던 사람이 곧 1번 분들에게 다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오는데, 이 처음에 들어오는 총독과 거울의 카드로 봤을 때 이미 두 분이 좀 깊은 관계였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사람과 내가 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사귀었었거나 썸을 탔더라도 단순한 썸 이상에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를 바라봤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흐름을 같이 읽었을 때는 1번 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던 시점에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까지 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했을 것 같은데 1번 분들은 굳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뭐 그때 당시에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이 사람 말고도 또 있었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이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인물의 관심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밑에서 저요 저요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처럼 굳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날 수 있는 다른 이성이 있었을 거라서 우리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에게 뭐 처음부터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티가 날 듯 안 날 듯 1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던 걸 좀 어필했다고 나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1번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하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됐을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도 그랬지만 두 분이 사귀거나 썸을 타면서 이제 만나게 된 이후에도요. 1번 분들의 곁에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이성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만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두 개의 소드 카드가 또 나오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좀 번갈아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이 상대방을 사귀면서도 또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에게 완전히 정착하는 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드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는 인물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인물처럼 내가 이 사람과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또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길이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꼭 이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1번 분들의 주변 지인들로 인해서 두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자주 다투게 되거나 신경전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좀 자주 다투거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지속적인 고민을 했을 수 있고 또 이 사람과 싸워서 관계가 소원했을 때 또 다른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뭐 전남친이라던가 아니면 전여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도 생겼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 문제나 신뢰의 문제로 두 분이 좀 많이 다투거나 신경전이 있어서 현재 기준에서는 두 분이 단절된 상태고 이별을 했다라는 소드 킹과 소드 3번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두 분이 연락을 안 하고 있거나 완전히 끝난 상태라고 보이고요. 1번 분들의 카드에서 소드 킹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밀어내면서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거나 관계를 끝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요. 소드 3번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고통에 울부짖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헤어지게 된 상황이 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고 많이 힘들어하고 미련도 많이 남았다고 보여서 지금도 좀 1번 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뭐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염탐을 하거나 우리 1번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1번 분들께서 만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관계의 흐름만 좀 들으셔도 '아 얘가 누구구나.'라는 걸 좀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이제 외모와 성향의 카드를 같이 보면요. 이렇게 고래의 카드와 버팔로의 카드가 먼저 나와서 체격이 좀 작은 편은 아닐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라면 좀 키가 클 수 있고요. 그리고 체격도 큰 편이고 좀 듬직한 편일 수 있고 왜소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키가 작지는 않다. 키가 클 수 있다. 그런데 좀 선은 여성스럽고 고운 편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성격에서 좀 반전 매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래와 버팔로의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처음에 딱 보면 되게 다정다감하고 온화하거나 성격이 되게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웃을 때는 좀 친절하기도 하고 마냥 이제 사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 온화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강한 독을 품고 있는 스콜피온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좀 독하다, 도끼가 있다 이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이 스콜피온과 정의 카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생각보다 이 상대방이 굉장히 단호하고 호불호도 강한 스타일이고요. 자존심도 센 편이면서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되게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이 사람을 알고 나면 의외로 되게 깐깐하고 예민한 성격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또 이 카드들의 특징이 자신의 일에 있어서 되게 지는 거 싫어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을 의미해서 생활력이 강하다. 좀 굉장히 독한 면모도 있고요. 경쟁심도 강하고 그만큼 좀 질투도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이고 과거에 좀 큰 아픔이 있었거나 사랑이나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큰 사람,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민하고 좀 독을 품고 있더라도 정신적인 성숙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평화주의자인 성격이라서 의외로 싸우는 거 별로 싫어할 거고 자신만의 신념이 딱 강해서 주변 환경에 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안정감이 강하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늘 꾸준하고 성실한 성격이고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정직한 사람일 수 있고요. 상대가 해준 만큼은 자신도 꼭 해주려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의 사랑을 또 주려고 하고 뭐 데이트를 할 때도 더치페이를 한다거나 뭔가를 꼭 챙겨주려는 스타일일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과 땅과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 감정의 공감 능력도 좋고 현실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성격이면서 열정도 있고 행동력도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건데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나왔던 원소도 이렇게 완드의 원소들로 나와서 타로에서 이 완드는 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 행동이 좀 앞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기질이 있다. 감정 기복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삐지기도 하고 잘 화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이 카드들은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흘러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두 분 모두 현재는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고 단절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마음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나오고요. 그동안 두 분이 쌓아왔던 추억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의 카드에서도 이렇게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와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나 이 사람의 소식이 많이 궁금하기도 할 거고요. 또 다음의 카드 또한 6개의 소드기 때문에 아직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러버스 카드가 들어와서 1번 분들에게 다가가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아직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염탐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마음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쩌면 좀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두 분의 카드에서 고위 여사제의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런 서로가 서로를 좀 생각하는 미련이 남은 마음들을 티를 내질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마음을 간직하거나 가만히 상황을 지켜만 보게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처음에 거울의 카드가 들어온 게 여기서도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두 분이 서로가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서로를 바라봤을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외적으로 우리가 닮은 것 같아 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연인끼리. 그런 이미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두 분이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분들도 이 상대방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성격인 것도 있을 거고 내가 결정한 것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단호한 편이면서 워낙에 좀 두 분 다 현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미련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우리가 더 만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만 간직한 채로 서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카드들의 성격을 봤을 때 1번 분들도 상대방이 아직은 나를 잊지 못하고 계속 신경 쓰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1번 분들이 아직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기존에 서로가 이렇게 멀어져 가던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관계가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성격과 자존심 때문에라도 좀 다가가지 않으려 하고 두 분 모두 내려놓으려는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의 인연은 결국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 불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을 만나서 그 감정이 사그라들고 잠잠해지면서 서로가 잊혀지는 그런 관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인연으로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를 뽑을 때 원래는 이제 3장을 뽑아서 관계의 큰 흐름을 체크하는데 이 제너럴 리딩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카드를 나왔을 때는 해석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장을 더 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는 잠잠한 감정이 든다라고 해석은 했는데 원래 해석대로라면 두 분의 관계에서는 뭐 여성의 역할이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인생에서 어떤 강한 의미를 남기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이 리딩 자체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리딩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한테 딱 맞는 구체적인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상담 채널로 문의 주셔서 따로 개인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곧 다가올 인연에 대한 카드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에게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고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호감 이상의 감정과 흑심을 가지고 내 곁을 좀 맴돌고 있다. 지인의 형태로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이번 분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가오지는 않으면서 거의 티를 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처음에 이번 분들에게 들어오는 교환 카드와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페이지 완드의 카드를 같이 보면요. 두 분이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의무적인 만남이나 형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 알고 있던 사람일 수가 있고요. 그 같이 만나던 자리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고 뭐 지인의 관계로만 바라보거나 혹은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예의만 차리자 이런 마음이셨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우리 이번 분들에게 강한 호감의 감정을 느꼈고 좀 확 빠져들게 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교황의 카드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뭐 학원, 운동을 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또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거나 요새는 결혼정보회사, 뭐 SNS나 어플 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뱀의 카드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것과 상대방의 카드들이 이렇게 페이지 완드와 펜타클, 나이트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좀 더 마이너한 만남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나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도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번 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좀 이성을 만나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참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 분들을 만났을 때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이 페이지 완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상형을 만났을 때 확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금사빠를 의미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좀 몰입하게 되는 강한 호감의 감정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말하고 뭐 행동하는 것들만 자꾸 이 사람 눈에 들어오고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처음보다도 흑심이 좀 더 강해지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 완드며 펜타클 나이트, 마지막에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전부 다 이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카드의 성격들이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좋아하는 걸 표현하거나 말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티내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만 좀 엿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번 분들의 카드에서 교환 카드, 메이저 태양 카드,
그리고 9개의 펜타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2번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나 내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고요. 그 자신 말고도 2번 분들을 좋아하는 이성이 좀 많을 것 같고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분들에 비해서 내가 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거나 적극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 상대방이 연하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라도 이 자신이 이번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카드들만 봤을 땐 이번 분들을 향해서 흑심과 설레임, 호감의 감정이 굉장히 가득한데 지금 이 상대방이 자신이 없는 것도 있고 괜히 다가갔다가 기존의 그런 관계까지도 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것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처음에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관계로 만났기 때문인지 이 사람과 잘 지내보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성적으로 잘 되길 바라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는 이 상대방을 지금 사심 없이 대하고 좀 편한 관계로 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도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건 이번 분들도 어느 정도 이미 눈치는 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이는데 딱히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나 어떤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마음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 이번 분들도 또 상대방도 두 사람 모두가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노력하는 게 없어 보이고 현재는 자연스러운 관계만 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 이번 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살펴볼 카드들은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과 그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걸 들으시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흑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실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의 카드에서 나이팅게일의 카드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좋은 편이거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사람일 수 있고 대화를 굉장히 잘 하면서도 말에 무게감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의 전체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 실제 성격은 되게 기도 세고 성격이 되게 강한 편일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이팅게일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건 이 사람이 평소에 말이 좀 부드럽거나 나긋나긋하게 좀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대화 능력도 좀 좋아서 그런가 첫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좀 평범해 보이거나 좀 다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는데 성격이 진짜 센 편일 거고 승부욕도 진짜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면 휘둘렀지 이 사람이 휘둘리는 성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독수리의 카드가 들어오는데 이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콘도르과의 독수리를 뜻하고 소드 킹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자존심도 되게 세고 현실적이고 단호한 성격이면서 논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스타일이라서 MBTI로 따지면 감정적인 F보다는 현실적인 T의 성격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두 장이 나오면요. 평소에도 청소를 되게 잘 하거나 굉장히 깔끔한 성격일 건데 이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 독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좀 못 보는 성격이다라는 걸 좀 의미해요. 그리고 소드 킹도 정리정돈을 잘 하거나 깨끗한 거, 청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깨끗한 걸 좋아하고 깔끔한 성격일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치타 카드도 같이 들어오니까 답답한 거 싫어하고 성격도 급한 편이면서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고 눈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보다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되게 많아요. 이 소드의 원소는 능력을 뜻하는데 소드의 왕으로 나왔으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도 높지만 자신만의 장점도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고 펜타클도 10번이 나왔어요. 10개의 펜타클이 나와서 이미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 재능과 능력으로 현재 기준에서 본인이 이뤄놓은 현실적인 결과물도 꽤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이가 어려서 뭐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정이 강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승부욕도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으로 본인 일을 할 때나 뭐 회사에서도 확실히 그 중심에 서게 되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잠재력이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너무 세고 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맞춘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성격이라서 고집도 좀 많이 셀 건데, 이 사람 딴에는 또 논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나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 져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잘 챙기는 성격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이 남자라고 한다면 진짜 남자다운 강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사내대장부 같은 강단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해요. 이 다음에 살펴볼 카드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관계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카드인데, 우선 당분간은 여전히 두 분의 관계성에서 큰 변화는 보이진 않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계속 유지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상대방의 카드가 이렇게 펜타클 나이트에서 펜타클 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들을 향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좋아하는 마음도 깊어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그 마음이 지금보다 더 많이 티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행동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긴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 성격과 나오는 카드들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눈치도 빨라요. 또 이번 분들 또한 지금 이 사람을 지켜보긴 하지만 뭐 나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거나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당분간은 그렇게 딱히 생기진 않는다고 나와서 이 상대방도 이번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회를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심히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두 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가벼운 관계가 좀 계속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2번 분들의 카드에서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수록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면서 감정이 기존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면 이 상대방에게 호감의 감정이 생겨나는 바보 카드가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 카드 자체가 이렇게 펜타클 두 개가 균형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설렘을 느끼거나 새로운 호감의 감정을 가지더라도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확 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이 눈치가 아까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자신에게 흔들리는 그 시점을 되게 빠르게 눈치채고 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 시점을 계기로 두 분의 사이가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뭔가 새로운 기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 분들의 결과 카드가 컵 나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이 상대방에게 한 번의 사랑에 확 빠지는 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애정의 마음 또한 생기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서서히 물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이 두 분의 관계는 진전이 빠르진 않아요. 좀 많이 천천히 진행될 수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발전한 만큼 생각보다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교환 카드도 이렇게 결과 카드에 나오고 있고, 이 교환 카드도 그렇지만 호로스코프 벨린에서의 행운의 카드도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은 우리 이번 분들을 그동안 기다렸던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 또한 이 사람과 만나가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모습도 자꾸 보게 되고 호감의 감정이나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면서 두 분이 진지한 관계로 혹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좀 생각보다 천천히 진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를 한번 추가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열린다라고 나오고요. 두 달째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 이번 분들이 설레이는 감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사람에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분위기가 좀 새로운 분위기,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카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게 되는 시기는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나 세 달 안에 그 관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리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상담 채널로 따로 문의 주셔서 개인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인연에 대한 카드에서는 먼저 들어오는 카드가 포춘텔러와 하트의 카드가 같이 들어와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3번 분들이 알고 계실 상대방일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내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많이 사랑을 했었거나 기존에 나랑 사귀었거나 아니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들어오는 포춘텔러의 카드는 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마음에 확 와닿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남긴 사람일 수가 있고 단순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났던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던 게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던가 혹은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들어오는 하트카드는 더 직접적으로 이 사람과 강한 마음을 좀 주고받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두 분이 기존에 사랑을 했었던 시간, 사귀었던 시간, 만남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하트 카드는 사랑을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처를 또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귀거나 사랑을 하는 시간들이 우리 3번 분들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밑에서 들어오는 두 분의 기존의 관계적인 흐름을 같이 봤을 때도요. 이 상대방이 3번 분들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취미생활 이런 거를 더 우선시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닌 사람들과 더 어울린다거나 좀 바람기가 있어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일 수가 있어 보여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 3번 분들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이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힘든 시간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3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이렇게 완드나이트 카드가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푹 빠진 시간이 있었거나 열정적으로 사랑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3개의 완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더 우선시한다거나 뭐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개의 완드와 완드 나이트를 봤을 때는요. 제가 처음부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 상대방이 좀 바람기가 있거나 우리 3번 분들에게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드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우리 3번 분들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고도 읽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안정적으로 좀 오래 만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만나는 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거나 이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신경 쓰면서 챙기려고 한다거나 나와의 시간을 우선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3번 분들이 너무 이제 기존에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나와서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4개의 소드 카드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카드를 보시면 전쟁에 나갔다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병사가 검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지쳐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지쳤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거나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내려놓고자 하고 헤어지고자 할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서는 힘의 카드가 들어와서 자신이 잘못한 걸 반성하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 3번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봐 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좀 3번 분들에게 빌었다거나, 내가 꼭 변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이번엔 꼭 맞추겠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을 거라서 3번 분들이 또 완전히 이 사람을 외면하게는 못하게 만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한 명의 인물이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이 간호사의 처방을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인물처럼 상대방도 3번 분들에게 좀 납작 엎드렸다, 잘못을 빌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의 카드에서도 상대방의 카드에서 마법사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번 분들에게 자꾸 다가오거나 뭔가 말을 걸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신경 쓰게끔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잊고자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꾸 내가 신경 쓰이게 만드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3번 분들도 아직은 이 사람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인연에 대한 상대는 기존에 내가 많이 사랑하고 날 많이 아프게 했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내가 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과의 인연운이 좀 더 깊게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다음의 카드들은 앞으로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카드인데,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시점이나 혹은 재회를 하고 난 이후라도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게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되나, 만나도 되는 걸까,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내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나 내 입장에서는 마음도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대방을 만나는 게 내가 잘하는 선택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실 수는 있는데, 결과의 카드가 10개의 컵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다시 이제 재회를 해서 연인이 되는 흐름이 너무 강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거나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걸 뜻하기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완전하게 다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 3번 분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헤어진 상태라면 다시 재회를 하는 흐름이 강하다라고 읽히고요.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거나 가정을 이루게 되거나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나의 동반자로 이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카드들은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과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 상대방의 성향이 카드가 전부 다 펜타클의 원소를 들고 있어요. 이 펜타클의 기사, 그리고 8개 펜타클, 4개의 펜타클 카드거든요. 이 펜타클의 원소는 타로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하거나 어디서 돈을 벌더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꼭 있어야만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좀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뒤통수를 맞지는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내 것을 꼭 챙겨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자신이 연애를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굉장히 성실하고 좀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인내심도 강하고요. 한 번 결정한 마음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도 조금은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현실적이고 돈에 대해서 좀 너무 타이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두쇠적인 기질도 좀 있고 고집도 세요. 그만큼 계산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펜타클의 기사와 4개의 펜타클을 같이 봤을 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이기적일 수 있고 고집도 굉장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아니다 생각하면 아닌 거고 그래서 아집이 있다라고도 보이고요. 이 사람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가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가 우선되는 사람이라서 사실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좀 참아야 될 게 많다거나 좀 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끊임없이 버티는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처세술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현실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좀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치도 높고요. 이 도마뱀의 카드가 자신의 이미지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바꿀 수 있는 걸 의미해서 이 사람이 나랑 있을 때는 고집도 너무 세고 막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외부에서 보는 사회적인 이 사람의 모습은 되게 친절하고 밝아 보이면서 성격도 되게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나비의 카드도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 2장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자신의 매력을 잘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다가 또 어떨 때는 강하고 기가 센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그 장소가 되게 라이트하고 재밌는 장소다라고 했을 때는 밝고 되게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바꿔가면서 처세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까마귀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니까 원래부터도 좀 기가 세고 강한 성격일 거고 특히 돈을 다룰 때나 현실적인 일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성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 촉이 되게 좋아요.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어떤 성향인지 파악도 되게 빨리 하고 그만큼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 보는 카드는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흐름과 어떤 인연으로 남게 될지를 보여주는 카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방의 카드에서 컵 페이지가 나와서 이 사람이 3번 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재회한 후에 당분간은 굉장히 착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완전히 챙겨주는 느낌은 분명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3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이렇게 힘의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상대방이 자꾸 묘하게 신경 쓰이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히 내가 모를 수는 있는데 나 몰래 혹시 뒤로 다른 짓을 하는지 뭐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맞는지 이런 신뢰관계에서 3번 분들이 자꾸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내가 좀 참아주고 버텨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진짜 마음 편하게 만난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잘할게 라고 말하면서 좀 노력도 하고 3번 분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도 노력하지만 이 카드가 페이지라서 이 어린아이 시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카드가 처음과 좀 비슷한 형태로 살짝 또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3번 분들 곁에 정착은 합니다. 완전히요. 완전히 내 사람이 되는 건 맞는데 공식적으로는 내 사람이 맞지만 완전히 나만 바라보는 느낌은 아니고 또 바쁜 자신의 일상에만 좀 집중하려고 한다거나 자꾸 좀 밖으로 돌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할 때의 3번 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도 과거에 이 사람이 나를 좀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상대방의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3번 분들이 자신의 곁에 없었던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바빠도 예전만큼 3번 분들을 아예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거고 챙길 건 챙기면서 바쁜 일상을 좀 살아내려고 하고 내가 챙겨야 될 것들과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노력하는 게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좀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3번 분들이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이 카드는 좀 생각만 할 뿐이지 선을 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실 수 있지만 그런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는 좀 책임감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분들도 앞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여전히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참아주는 건 있더라도 이 상대방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고 나에게 맞추려고도 노력 많이 하고 변하려고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완전한 연인과 가족이 되고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곁에 함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추가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상대방에게서 마법사 카드가 또 들어오니까 우리 3번 분들에게 또 말을 걸거나 다가오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달째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되는 이렇게 6개의 카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이 상대방과 재회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읽힙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리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상담 채널로 따로 문의를 주셔서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상대방에 대한 기존의 관계성을 보는 카드에서는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나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두 분이 단순히 지인으로서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더라도 4번 분들에게서 현재의 카드가 이렇게 악마 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리는 상태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서 내 기준에서 이 상대방을 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특히 두 분의 관계에서 럭셔리 카드와 마운틴, 산의 카드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좀 오르지 못할 산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나 내가 다가갈 수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나오고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끌리기는 하는데 뭔가 우리가 잘 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이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4번 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상태일 수가 있어서 현재는 이 사람과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두 분의 흐름을 보는 카드의 해석이 두 방향으로 좀 나뉘는데 첫 번째는 4번 분들 중에서 내가 최근에 싸움을 타거나 사귀다가 헤어진 상대방은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내가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이성이 있는 경우고 두 번째 방향은 썸이나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내가 아직 그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케이스가 기존의 흐름에서의 리딩만 달라지지 앞으로의 관계성에서의 리딩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향에서 기존에 내가 썸을 타던 사람도 없고 사귀던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좀 최근에 들어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좀 확 끌리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라는 분들에 대한 흐름인데 사실 저는 이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읽히긴 했거든요.
우선 처음에 4번 분들의 카드에서 나오는 8개의 소드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처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연애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연애 자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인물의 발목이 형틀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손목에도 수갑처럼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손발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나 내가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처음에 만났을 때도 좀 이성적으로 끌린다거나 호감의 감정이 들지는 않았고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또 카드들이 럭셔리 카드, 이렇게 소드 8번, 뭐 심판 카드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두 분의 만남이 처음부터 연애를 목적으로 만난 사이는 아닐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팅이다, 뭐 우리가 연애하려고 만났다 이런 자리가 아닐 수 있고 이 럭셔리 카드와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이 심판 카드를 같이 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이거나 혹은 뭐 사수와 후배 등의 관계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그냥 만난 사이일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4번 분들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호감이나 연애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방 또한 4번 분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느꼈고 좀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서로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위해 만났다고 나와서 처음에는 두 분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관심이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4번 분들의 카드가 페이지 완드가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수록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고 하루 종일 이 사람 생각이 난다거나 뭘 하고 있는지 자꾸 신경을 쓰게 됐을 수가 있고 이 카드는 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를 의미하기도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상대방에게 확 빠져들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4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갈수록 좀 호감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지금 이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4번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다채로운 느낌이라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할수록 내가 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기분도 들고 최근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생기도록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는 다른 모습에 더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카드가 처음에는 바람의 원소인 소드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불의 원소인 완대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지나가는 바람 같았던 생각이 이 사람을 향한 뚜렷한 어떤 설레임이나 호감이라는 감정이 생겼다, 불같은 형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 4번 분들의 카드에서 악마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는 카드라서 이 사람을 향한 감정이 좀 잘 통제가 안 된다거나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이 사람에게 점점 호감이 생기고 나서 뭐 적극적으로 막 다가가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게 은근히 티는 충분히 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은 그걸 알면서도 좀 모른 척하거나 4번 분들의 호감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번 분들에게서 처음에 나왔던 8개의 소드가 이 상대방에게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대방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연애를 할 상황이 아닐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일 그런 심리적인 여유도 없을 것으로 보여서 좀 일부러라도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이 상대방의 카드도 러버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4번 분들에게 처음보다는 설레이는 감정도 좀 많이 느끼고 이성적인 호감도 생긴 상태일 수가 있는데 서로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상황만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버스 카드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설레이는 감정이나 그런 호감의 감정은 분명히 생겼다고 읽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4번 분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자꾸 떠오른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현재 4번 분들에게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두 분의 주변 인물들까지 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은 안 하지만 은근히 또 티가 나는 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향은 만약에 4번 분들 중에서 이 리딩을 들었을 때 내가 기존에 썸을 탔거나 사귀었던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이미 두 분은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다시 잘 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고, 상대방 쪽에서 심판 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에게 이별을 이야기했거나 관계를 끝냈을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4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이렇게 8개의 소드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이야기하고 돌아섰을 때는 내가 좀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이 사람과 다시 잘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분명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꾸 지켜보게 되고 좀 염탐하거나 들여다보게 되는 페이지 1라고 해석이 되고, 뭐 인스타를 하신다면 이 사람 인스타를 들여다보거나 뭐 아니면 카톡 프로필을 확인해 본다거나 하면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아직 내가 이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악마 카드가 결과로 나와서요. 4번 분들은 상대방이 아직도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고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쉽게 끊어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태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대방은 4번 분들이 자신에게 미련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더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이 상대방도 4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내려놔진 건 아니에요. 계속 신경 쓰면서 지켜보고 있고 미련이 남았다라는 러버스 카드로 해석이 돼서 이 사람도 4번 분들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뭐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행동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으로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다음에 보는 카드들은 이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이나 성격을 좀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카드에서 느껴지는 성향이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센 성격이라서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골든 에그가 이제 심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영혼의 4번째 차크라를 의미하는데, 수많은 시련들을 스스로 이겨내고 본인 스스로를 마음에서부터 좀 강하게 단련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속이 더 깊기도 하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온 시간들에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을 거라서 처음부터 겉으로 티내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진짜 세다, 강한 사람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든 에그 카드와 같이 부엉이 카드, 컵 9번과 컵 10번 카드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확실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타입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이나 직업적으로도 이루어놓은 타이틀이나 자신만의 영역이 좀 확실히 구축되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집이 좀 셉니다. 이 카드 고집 센 카드거든요. 방어 기제도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제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확실히 챙기죠. 이런 사람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고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람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남달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사회적인 관계만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딱 선을 긋는다거나 본인에 대한 걸 잘 오픈하거나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벌의 카드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예술가 같은 그런 끼나 기질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서 예술적인 분야에 종사한다든지 남들보다 좀 더 예술적인 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꼼꼼하고 되게 예민한 성격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도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벌의 카드와 완주 9번이 같이 들어오니까 일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기존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 자체의 원래 성격이 지가 좀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말을 또 듣지도 않는 성격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흰 부엉이 카드가 들어오면 좀 멋있거나 좀 예쁘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여주는데 화려한 느낌보다는 좀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이 들 것 같고, 남자라면 좀 댄디하고 세련된 느낌,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실 카드들은 앞으로의 두 분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카드인데,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는 보지만 딱히 행동을 하거나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4번 분들의 카드에서 엠퍼럴, 황제의 카드가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더 행동하는 건 당분간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서도 완제의 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4번 분들이 신경이 쓰이게끔 행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티내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좀 거슬리게 하고 이런 게 지금과 같이 좀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의 카드에서도 4번 분들은 이렇게 9개의 소드 카드가 들어와서 이 사람과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어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 상처와 힘들었던 마음들 때문에 부정적인 면만 자꾸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건 알더라도 계속 좀 우리 4번 분들이 선을 긋거나 관계를 더 진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의 감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행동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 4번 분들도. 그래서 이건 4번 분들 쪽에서 이렇게 9개의 소드, 그리고 소드 퀸도 연달아 나와서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을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다시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실 수가 있고, 내가 상처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앞서다 보니까 내 쪽에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을 긋고 좀 밀어내게 되는 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7개의 컵 카드가 들어오니까 우리 4번 분들을 생각할 때 계속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 감정이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할 거라고 나와요.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4번 분들을 향한 감정이 뭔지를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민인 건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감정인지를 스스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인지 스스로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티를 내지 않고 4번 분들에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컵의 퀸이 결과로 들어오면서 이 상대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4번 분들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날 수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과의 카드가 두 분 다 이렇게 퀸의 카드로 들어오면요. 이 퀸이라는 코트 카드의 특성이 뭐냐면 나 스스로는 환경을 바꿔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우리 4번 분들도 이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서로가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만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주도권은 사실 4번 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상대방의 카드들은 전부 다 퀸의 카드들이고 4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그래도 메이저 황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만 잘 잡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의 발전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4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상대방과 이별을 한 사이라고 하면 그 제외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고, 현재 썸이라던가 이 사람과 애매모호한 사이여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리드하냐에 따라서 사귀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흐지부지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분들에게 다가올 이성에 대한 관계성을 보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요. 나의 행동과 생각이 이 관계를 좋게 바꿔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사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분 모두가 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도 마음과 별개로 연애를 할 상황이 좀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 하나 좀 적극적으로 용기 내거나 이렇게 리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지금 연애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만약 4번 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상대방과 그래도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과의 연애적인 그 관계를 언제쯤 발전시키면 좋을지, 내가 좀 언제쯤 확실하게 다가가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지 추가 카드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카드로 확인해 봤을 때도 확실히 우리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부담스럽고 많이 혼란을 느낀다.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내 입장에선 좀 쉽지가 않다라는 카드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사람과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2달 안에는, 그러니까 한 달 차에는 뭔가 액션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4번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혼란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 거라서. 근데 2달째에는 뭔가 내가 마음이 힘들더라도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는 노력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힘들어도 계속 다가가고 기존의 나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액션이 좀 있다면, 3달째에 뭔가 두 분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이 되고 기존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는 카드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부터 2달째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리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리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고정에 있는 타로스테이 상담 채널로 문의 주셔서 개인 상담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